이 부분은 저도 꼭 좀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조금 어떤 열린 논의, 좀 건강한 토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혁신 방안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뭐 그냥 포퓰리즘이다라든지 또는 기득권 지키기라든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뭐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열린 논의를 해 나간다 생각하면 지금의 다소간의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의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가는 동안에 이렇게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언론에서도 이렇게 뭐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뭐 주도권 잡기라든지 뭐 또 각세우기라든지 이렇게 좀 다루지 말고 오히려 이제 건강한 논의들을 조금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조 교수님도 이제 그 국회 의석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대표성, 그것이 지역 균형 발전과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말씀하셨고 또 후보님도 정치혁신안을 발표하시면서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델인데 지금 이 정도로 사실 굉장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뭐 구상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 국가 균형 발전이나 그 지방 분권도 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해 오고 있고 또 정부도 약속하고 뭐 그러지만 아까 정치 혁신만큼이나 늘 이제 말로 거치고 잘 실천되지 않는 그런 이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에 대한 어떤 아주 강한 어떤 철학과 소신인데요. 저는 이 지방의 눈으로 지방을 볼 수 있는 지방의 눈으로 지방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는 지방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에 너무 과밀되어 있고 지방은 피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다 뭐 이렇게 옳은 이야기가 그렇게 돼야지 하지만 실제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절실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아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방에서 보면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정말 이게 지방은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렇게 연세 많은 어르신들만 남는 공동화된 이래가지고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이렇게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전이 어렵겠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이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국정 목표였는데요. 그 정신을 이명박 정부에서 퇴색된 것을 제가 되살리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방안으로는 저희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그렇게 설정했고 지금 이제 금년 7월에 출범한 세종시가 또 이제 특별자치시입니다. 이쪽을 지방분권의 하나 선도 모델로 육성해서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라는 것이 저희 이제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재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주는 거죠. 지금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이 8대2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그 비율을 바꿔서 지방세 비중을 대폭 크게 높여 나가게 되고요. 또 그러기 전까지 지금 이제 지방 교부세율을 한 2% 높이고 지금 이제 지방 재정이 하도 이제 어려우니까 이 부가세의 5%를 지방 소비세로 해서 지방에 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단계적으로 한 20%까지는
높여야 되고, 단순히 높이기만 해서는 형편 좋은 곳은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또 형편이 어려운 곳은 또 적은 재원밖에 없는 이런 이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30% 정도는 공동세로 운용해서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제도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끼자면 아까 이제 뭐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사실 노무현 정부가 최초로 시도했다가 제대로 잘 마무리가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데요. 다른 예고 딱 몇 가지 예만 들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한선을 60만, 20만으로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지역구가 3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줄이게 되면 1명으로 딱 줄어듭니다. 제주도가 1명.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6명인데 1명이 됩니다. 이걸 대전시에서 대전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국회의원 줄이고 좋아요? 좋아하는데 우리 대전시의 국회의원 1명입니다. 제주도의 국회의원 1명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지방 분권 차원에서도 지방의 권력들이 지방 정치가 강화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에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한 얘기인데 국민들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첫째는 되는지, 두 번째는 언제 되는지,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이게 이제 국민들도 관심이고 언론도 관심인데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대부분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상호 공보단장께서 단일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상대 쪽에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3가지 그런 부분들은 논의 과정에서 하나씩 정리가 돼갈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은 왜 단일화가 돼야 되는지 과연 단일화가 2013년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깊은 의미를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단일화의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거기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준환 교수님께서 단일화의 어떤 정치적 의미라고 할까요? 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좀 큰 시각에서 바로 보면은 이번에 단일화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합 집산이나 합정 영향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정당 정치의 또 일천한 모습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 민주통합당이 지지 기반이 되는 호남 지역의 유권자 숫자가 영남 지역의 반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당 측에서는 항상 이런 유권자 분포의 열세를 만회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앞으로도 좀 계속 찾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012년에 국한대에서 얘기를 드린다면은 지난 1년 정도 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은 단일화가 될 것이다, 희망한다. 그리고 단일 후보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단일 후보를 여권 후보에 비해서 더 많이 선호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이나 기대들은 많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